일본 난카이 협곡 대지진 전조 증상이 한두 개가 아닌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불란서 파리에 대한 환상만으로 남의 나라 프랑스까지 원정단을 꾸려 수십 명씩 청소를 떠난 일본 사람들의 극성스러움이 글로벌 토픽으로 떠올랐습니다. 2007년부터 20년가량, 그것도 매월, 일본인들이 떼거지로 파리 시내를 몰려다니며 쓰레기를 줍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번 파리올림픽 직후에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파리는 전세계 올림픽 관광객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현실 부정을 하고 말이죠. 웃기는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변하지 않고 하수관과 우수관도 합쳐져 있어 소위 똥물이라 불리는 세느강에 2조 원을 쏟아부어도 정화되지 않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 돈과 시간을 들여 파리로 몰려가는 일본인들이 당최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오늘은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파리로 모여든 일본인 청소단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래봐야 프랑스 파리는 앞으로도 깨끗해질 수 없는 도시라는 이유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일본인들은 유난히 자신들의 청소 능력에 자부심이 있는 모양입니다. 축구 경기를 마치고 떠난 일본 대표팀 선수단이 라커룸을 깨끗하게 치우고 갔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스스로 뿌듯해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할 정도인데요. 파리를 청소하는 일본인들의 홍보도 특이합니다. 아무데나 똥을 싸게 두고 그냥 간 배설물, 담배꽁초,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오래된 쓰레기들을 치우기 위해 일본에서부터 가져온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샹젤리제 거리, 몽마르트 언덕, 세느강 등을 청소합니다. 관광지 곳곳은 물론이고 파리지앵들이 사는 도시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남의 나라, 남의 도시를 청소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들의 목적은 빛의 도시 파리를 보다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한번 파리에 오면 수십 명씩 나뉘어 곳곳을 청소한다고 하는데요. 동양인들이 녹색 조끼를 입고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습습니다. 프랑스 파리 북부의 유명 관광지 몽마르트 언덕 근처 아베스 전철역에 모인 이른바 몽마르트 팀은 이번에 특별히 준비한 청소도구까지 챙겨왔다고 하는데요. 워낙에도 파리가 더러운 도시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올림픽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노상방뇨와 쓰레기 투기를 하다 보니 보다 못한 일본인들이 일본에서부터 공짜한 청소도구를 들고 두 팀으로 나눠 청소하게 되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프랑스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모두 부푼 가슴을 안고 오고 또 화려한 낭만의 도시라는 환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상하리만큼 유난히 프랑스와 파리에 대한 동경이 상당합니다. 이런 환상은 일본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에서 강렬하게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프랑스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난 파리에 대한 환상과 더럽고 위험한 현실 간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해 겪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을 가리키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일종의 피해 망각, 환각 등을 한데 묶어 파리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대중매체로 인해 만들어진 이미지에 영향을 받은 유복한 20, 30대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파리올림픽을 통해 확실하게 관찰한 것처럼 파리는 치안과 거리의 청결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후진국 수준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일본인들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듯 직접 나서 파리 거리를 청소하겠다고 나섭니다. 주도자 이나이 씨는 2004년 파리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고 아무데나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보고 받았던 충격을 잊을 수 없었다. 내가 선망하던 파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파리 시민들도 공공장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으며 이런 멋진 일을 일본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데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정작 대부분의 파리 시민들은 관심 없는 모양입니다. 고마운 일이지만 너무 더러운 도시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당장 집 앞을 하루에 4번이나 청소하는데도 늘 담배꽁초가 수북하다라는 인터뷰도 나올 정도인데요.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파리 지하철의 악취는 유명합니다.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개똥은 또 어떨까요? 물론 파리는 올림픽 개최를 맞아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매일 5,036명의 청소원이 파리 시내 거리 2,900km를 누비며 쓰레기를 치우고 있기도 했고요. 올 한해 파리시 청소 예산만 해도 5억 유로, 약 6,500억 원에 이를 정도였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경찰이 감시하고 딱지를 끊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고 아예 핸드폰 앱을 따로 만들어 시민들이 더럽고 지저분한 장소를 신고하면 곧바로 출동해 이를 해결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정도인데요. 단순히 쓰레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고지적인 공중 화장실 부족 문제도 도시 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파리 거리는 매일 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길거리 청소에 쓰는 물은 세느강에 물을 퍼올린 쓰레기 청소용 수도시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파리 시내에만 12,000여 곳을 만들었는데 청소차가 물을 가득 싣고 다니며 높은 수압을 이용해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휴지 등의 모든 생활 쓰레기를 물로 쓸어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 문제와 세느강 물로 바닥 청소를 하는 일은 곧바로 세느강의 수질 오염 문제와도 직접 연결됩니다. 화장실이 부족하니 그냥 골목길 길거리에 똥과 오줌을 싸는 사람들도 많을 뿐더러 하수와 우수관이 합쳐져 있어 앞서 말씀드린 생활 쓰레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한데 섞여 그대로 세느강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폭우가 잠깐만 쏟아져도 파리 세네각은 도무지 수영이 불가능한 죽음의 똥물이 되어버린다고 한 것이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은 서울시 하나에만 15만 개 공중 화장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파리는 3만 개가 채 안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불란서 사람들도 노력은 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역시나 기괴한 간이 화장실들을 배치하며 조금이라도 궁여지책을 짜내보려고 한 건데요. 이게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범죄의 표적이 되고 남성들은 모든 면에서 쓰기 어려운 간이 화장실을 아예 배제하고 길거리에 용변을 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관리가 엉망이어서 전혀 청결하지 못하고 그 주변인 여기저기 소변 흔적과 오물 냄새로 악취가 진동하여 들어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생기지도 않는다고 하거든요. 정말이지 돈 많다고 선진국이라고 잘난 척하는 나라에서 왜 지금껏 무료 공공화장실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죠. 사람의 생리 기능에 대한 욕구는 어떤 것보다 매우 중요한 기본 인권임에도 말입니다. 역시 파리가 더러운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구나 싶은데요. 파리가 이처럼 유쾌하지 않은 타이틀을 갖게 된 데에는 악취뿐만 아니라 엄청난 쓰레기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파리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를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요. 환경미화원들은 하루에 2번이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도 거리에는 쓰레기 천지입니다. 아무데나 버려지는 담배꽁초도 1년에 150톤에 이를 정도라는 통계도 있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도 넉넉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을 위해 파리시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환경미화원 추가 채용, 도로 청소 차량 구입, 쓰레기 투기 단속 요원과 도시미화 전담부서를 늘리는 방안으로 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고 담당 인력을 늘려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즉 시민들 개개인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파업의 나라 프랑스는 환경미화원들도 상시에 파업을 합니다. 이들이 일주일씩 보름씩 파업을 하면 쓰레기 수거는 물론이고 곳곳에 쓰레기통이나 거리의 우물조리는 말 그대로 올스톱입니다. 안 그래도 깨끗하지 않은 거리 곳곳은 쓰레기 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겹치면 쥐떼까지 출몰하는 문제로 번집니다. 파리올림픽 기간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한낮에 공원 잔디에 누워있는 시민들 옆을 태연하게 뛰어다니는 쥐들과 반면 쓰레기통을 뒤진 쥐들을 목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당연히 여기에도 프랑스는 많은 돈과 인력을 쏟아넣습니다. 쥐 박멸을 이유로 공원을 폐쇄하고 곳곳에 쥐덫을 설치했고요. 비둘기나 쥐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죠. 하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한 쥐들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뉴욕 다음으로 쥐떼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는 파리에는 현재 파리 인구의 3배에 해당하는 600만 마리의 쥐가 서식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쥐를 소탕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에 파리 시민들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쥐 집단 학살 반대 청원에 2만 5천 명이 서명하며 사실상 방역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결국 파리의 쥐떼 출몰, 간이 화장실, 짜내강 똥물 등 문제는 모두 하나의 진짜 원인으로 연결됩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 청결 사업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결국 프랑스의 시민의식 수준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과 프랑스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네 일반적인 한국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분명한데요. 이걸 또 치워주겠다며 이억만리 프랑스 같은 나라가 매달 파리 시내를 청소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사고도 이해하기 어렵죠. 이번 올림픽을 통해 또다시 많이 보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멋지고 잘 살고 멋진 나라라는 점 말입니다. 가슴 깊이 자부심 품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